내가 노후 준비 이야기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가난해지는 이유가 돈을 못 벌어서라기보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조용하고 은근해서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건데 바로 비교하는 습관 때문이야. 사람들은 돈이 모자라서 가난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무섭게 돈을 갉아먹는 건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마음이거든. 그리고 이 비교는 당장 오늘 지갑을 가볍게 만들 뿐만 아니라 20년, 30년 후의 노후까지도 침식시켜. 너도 잘 알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제대로 들어보면 생각이 확 바뀌는 순간이 오거든. 첫 번째, 비교는 현재의 선택을 왜곡시킨다. 사람이 비교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뭐냐면 현재에 대한 판단이야. 원래는 나한테 필요한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물건을 사고 시간을 쓰고 목표를 잡아야 하잖아. 근데 비교가 들어오면 기준이 바뀌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다들 저 차 사니까 나도 사야 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만큼 벌고 사니까 나도 그래야 할 것 같고, 이렇게 기준이 남에게로 넘어가. 비교는 조용히 진짜 아무도 모르게 사람의 선택 기준을 바꿔버려.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선택 하나가 모이면 그게 미래거든. 그러니까 남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남을 따라가는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 특히 돈 문제에서는 비교가 진짜 무서워. 왜냐하면 남을 따라가려면 남의 소비를 따라가게 되고 그건 진짜 위험한 지름길이거든. 두 번째, 남들만큼은 써야지라는 말이 미래를 파괴한다. 예를 들어볼게. 직장에서 연봉 조금 올랐다고 치자. 원래 계획은 그 돈을 투자로 돌리거나 대출을 갚거나 예금을 늘리는 거였는데 비교가 들어오면 계획이 달라져. 옆팀 박 대리가 외제차 뽑았대. 친구 인스타 보니까 벌써 유럽 여행 갔네. 회사 후배도 이번에 새 아파트 계약했다던데. 그 순간 사람 머릿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스위치가 탁 바뀌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나도 이 정도는 해야 기본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소비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대출이 몇 억인지, 월 부담이 버틸만한지, 소득이 계속 유지될지, 부모님 지원이 있는지, 투자 포트폴리오가 탄탄한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면서 비교만 보고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런 비교 기반 소비는 대부분 현재를 위해 미래를 포기하는 행동이야. 지금은 잠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래의 선택권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세 번째, 비교는 부자처럼 보이려는 가난으로 사람을 이끈다. 이게 제일 비극적인 부분이야. 비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가난해진다는 거야.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안으로는 비어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폼들에서 남의 화려한 일상, 명품, 고급 호텔, 비싼 외식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나답지라고 착각해. 근데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아? 우리가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연금, 현금 흐름, 자산, 건강, 인간관계 이런 거지. 남이 부러워할 인스타 사진 몇 장이 아니거든. 근데 비교는 사람을 현혹시켜. 그래서 지금 당장 보여지는 소비로 만족을 사게 한다. 근데 그 소비의 대가를 미래에 내가 치르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가난한 노후의 시작이야. 네 번째, 비교는 투자 성과에도 치명적이다.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패턴을 많이 경험했을 거야. 남들이 특정 종목으로 수익 냈다고 하니까 괜히 그 종목 눈에 들어오고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계획에 없던 매수를 하게 되고 지인들이 어떤 종목으로 몇 배 벌었다고 하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SNS에서 사람들이 주식,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 조급해지고 결국 비교는 투자에서 가장 치명적인 두 감정, 조급함과 포모를 폭발시켜. 그리고 이 감정은 100% 손실로 이어져. 왜냐하면 비교 기반 투자는 이유 없는 타이밍 진입, 갑작스런 하락, 공포, 손절 이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렇게 깨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투자는 위험하다? 나는 운이 없다. 남들처럼 못하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때 멈춰버린다는 거야. 미래를 바꾸는 건 긴 시간의 복리 효과인데 비교 때문에 일찍 포기하면 복리를 누리기도 전에 경기장에서 퇴장해버리는 거지. 다섯 번째, 비교의 진짜 무서움은 시간을 빼앗긴다라는 거야. 노후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겠어? 바로 시간이야. 젊을 때 준비하면 30년, 40년을 활용할 수 있잖아. 근데 비교하는 사람들은 소비 때문에, 감정 때문에, 충동 때문에 미래 준비를 몇 년씩 늦춰버려. 예를 들어 35세에 시작할 투자를
비교 때문에 소비하고 따라가느라 40세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 5년 차이가 노후 자산에서는 수억, 수십억 차이가 나.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왜냐면 비교하는 동안엔 현재에 취해 있기 때문이야. 근데 결국 미래가 되어보면 비교는 아무 도움도 안 됐고 내 옆에는 내가 따라갔던 사람도 없으며 오직 나와 내 잔고만 남아. 그때 정말 잔인하게 느끼는 게 비교의 후폭풍이야. 6번째, 비교를 끊으면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른다. 비교를 끊으면 좋은 점이 너무 많아. 첫째, 돈이 남아. 둘째, 소비 욕구가 현저히 줄어. 셋째, 감정이 편해져. 넷째, 투자에서 장기 전략을 지킬 수 있어. 다섯째, 건강, 관계, 능력 같은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비교를 안 하면 내 기준으로 살게 된다는 거야. 내 목표, 내 시간표, 내 상황, 내 계획, 내 행복. 이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남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아. 이게 장기 투자자에게, 그리고 노후 준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야. 7번째, 비교를 끊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 대책 없이 비교하지 말라고 하면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현실적인 방법도 알려줄게. SNS 소비 자체를 줄여. 인스타, 틱톡을 많이 보면 비교가 습관화돼. 그냥 필터링 없는 자극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 기준을 과거의 나로 바꿔. 남과 비교 말고 1년 전의 나, 5년 전의 나와 비교해. 소비할 때 왜 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이거 없으면 내 삶이 불편해지나? 이 질문 하나면 불필요한 소비 70%는 사라진다.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마. 돈, 직업, 집 자랑하는 사람들과의 비교는 압도적으로 나에게 마이너스야. 현재의 만족을 높이는 습관 만들기. 산책, 운동, 독서, 공부. 이런 건 비교할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해. 8번째, 결국 노후의 격차는 비교 습관에서 시작된다. 노후 준비는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준비했느냐가 중요하잖아. 근데 비교는 꾸준함을 끊고 계획을 망가뜨리고 감정을 흔들고 돈을 날리고 시간을 빼앗고 미래를 작게 만들어. 그래서 나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 가난한 노후의 시작은 가난에서가 아니라 의미 없는 비교에서 시작된다. 비교를 끊는 순간부터 돈이 모이고 계획이 바로 서고 투자가 안정되고 노후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생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교를 끊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산다는 거야. 남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사는 삶. 그게 결국 가장 부유한 노후를 만드는 길이야.